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후기 외국인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은 이제 해마다 대학들마다 외국인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내 수시 전형이나 정시 전형은 학력 인구의 감소에 따라서 결국 학생 수의 경쟁 지원율이 많이 감소되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원의 선발에 해당이 되어지는 외국인 전형이나 전 교육과정 해외 시자 12년 특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점차적으로 한국에 이제 국력이 많이 시장이 되어지면서 외국의 대학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또 현재 국내에도 외국인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지금 재학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원의 선발이라고 하는 외국인 전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한다. 이런 점들이 우리가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썼을 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외국인 전형은 정원 외 선발 전형이다 보니까 지원자들끼리의 경쟁, 이거보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대학에 지원했었을 때 대학에서 학생을 판단할 때 학생이 대학에 공부를 하기에 학업적 적합성이라든가 또는 학과적 적합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되게 신중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꼭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 전형으로 국내 대학을 갈 때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학에서 과연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학업에 적합성이 있다, 그러니까 학업의 우수성이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력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것인지, 두 번째는 지원할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충분한 학업 의지와 학업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지, 그냥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로 원서를 써서 대학을 다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021학년도 후기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진 학교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만 발표가 되어졌고,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발표가 안 됐지만 전년도 모집 요강과 모집 일정을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전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지원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이죠. 외국 국적 취득 시점은 우리나라의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2학년제라는 거죠. 그렇죠? 12학년제에서 고등학교 과정은 G10입니다. 10학년부터가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이전에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나라마다 우리가 13학년제도 있고 11학년제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국적 취득 시점은 한국의 12학년제 기준, 다시 말해서 10학년 이전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에게 입양이 되어져서 외국 국적을 취득하시는 경우들은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하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세 번째는 한국 국적을 포함하여 복수 국적자는 외국인 전형의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복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 국적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한국 대학에 만약에 지원하시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뭘 하셔야 되냐면 국적 이탈 상실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국적 이탈 상실 증명서는 접수 마감일 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국적 이탈 사실 증명서를 원서 접수 전에 제출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복수 국적자로 지원이 불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는 국적 상실이나 이탈 사실 신고 접수증 또는 신고서만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증명서를 발급을 받는 데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 전형으로 해서 국내 대학을 만약에 지원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중국적을 반드시 이전에 취소하셔야만 될 것 같고, 일부 대학은 실제 이렇게는 나와 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신고 접수증이나 아니면 신고서만으로도 인정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는 것이 서류에 문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찍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부 또는 모가
부 또는 모가 지원자가 대만 국적을 소지한 경우 부모 모두 외국인과 동일한 자격을 부여한다. 이런 경우죠. 그렇죠? 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국적자인 경우는 부모 모두가 다 외국인이 아닌, 다시 말해서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분만 외국인이며 지원자가 외국인인 경우들은 외국인 자격을 인정하던 학교들이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여러 대학들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제 남아있는 대학들은 연세대학교 또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나 카톨릭대학교, 카톨릭관동대학교 중에서는 아직도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2022학년도 전기가 되어지면 다소 변경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뭐냐면 부 또는 모 중 한 명이 법적 가족인 경우 해당 부 또는 모의 국적만 지원 자격에 반영을 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엄마나 아버지와 함께 지원자가 같이 살다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 둘 중에 한 분이 사별을 하거나에 따라서 한 부모와 법적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에들은 그 한 부모나 부나 모의 국적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만약에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이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사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편법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학교에서 전년도에 이러한 조항들을 붙였어요. 어떤 조항을 붙이면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을 한 경우죠. 다시 말하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일본 분이고 아버지가 한국 분인데, 그런데 내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친권 혹은 양육권을 가진 외국인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와 재혼한 거예요. 엄마가 일본 분이신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재혼한 경우에 한국 국적의 재혼 당사자가 외국인 자녀를 법적으로 입양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상으로 봤었을 때는 흔히 말하면 내가 아버님의 양육권 내에 있지 않고 엄마의 양육권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죠. 있다 하더라도 해당 자녀의 순수 외국인 특별전형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본 분이셨고 나도 일본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오시고 또 일본에 계신 아버님하고 이혼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한국에 오셔서 한국국과 재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양육권 내에 있는 거죠. 아버지와 결혼하셨지만 아버님의 양육권 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따르면 고려대학교에서는 외국인 전형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을 지금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특히 이제 뭐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만에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 국적으로 해서 지원 자격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여기에 약간 편법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고려대학교에서 이런 조항을 넣고, 이게 모든 대학에 다 해당이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그냥 인정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고, 일부 대학에서는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인정 자체를 안 해주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러한 조건에 있다고 한다면 실제 나는 어머님의 양육권 내에 있다라는 사실, 외국 국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 또는 사유서를 충분히 제출해야만 된다라는 점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이런 조건에 계신 분들은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정확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전형 일정은 후기 일정은 서울대학교는 2021입니다. 2022가 아니라 2021년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고, 서류 제출일은 마찬가지로 동일해요. 3월 1일부터 3월 11일이고 실기를 보는 학생들은 4월 15일이 실기입자. 그 다음에 합격자 발표는 6월 18일에 발표가 나게 돼 있고요.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 1월 20일부터 6월 4일, 고려대학교는 3월 3일부터 4월 9일이고, 성균관대학교 1차는 3월 2일부터 3월 6일, 2차는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고, 서강대학교는 5월 25일에서 6월 30일, 한양대, 중앙대, 이화여대 해서 이렇게 쭉, 다시 말하면 2021학년 후기에 원서 접수 일정,
합격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자,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전형은 원서 지원에 횟수를 두지는 않아요. 그렇죠? 정원의 선발이고 원서 지원에 횟수가 없고 1차와 2차로 나눠져 있는 경우들은 1차 원서를 접수했다가 만약에 불합격하시게 되어지면 2차의 원서를 지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서 접수 일정이 대부분 3월 정도라고 보시게 되어지면 준비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서류 준비, 자소서나 학업 계획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모집 인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3월 입학에 대한 기준이죠. 그러니까 후기까지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곱하기 2 정도를 선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대학교는 2020년도에 14명을 뽑았어요. 인원이 매우 적죠. 2019년도에는 36명, 2018년도에는 28명을 뽑았고 연세대학교는 175명, 170명, 고려대는 158, 188, 성균관대는 314명, 고려대는 연세대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서강대는 133명이고 한양대는 185명, 중앙대가 207명 정도를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가 63명이고 경희대는 무려 402명 정도의 외국인 전형을 선발했는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선발 인원을 보면서 느끼시는 점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에 나와 있는 선발 인원은 3월 입학 기준 선발 인원이다. 다시 말하면 9월 입학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은 약 곱하기 2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정원 외의 선발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집 인원의 변동이 크죠. 서울대도 보면은 28명, 36명, 14명이 돼요. 그리고 연세대학교도 119에서 170명이 됐다가 175명이 되는 것처럼 모집 인원이 이렇게 계속 바뀌죠.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결국 대학에서 학생을 뽑고 싶어요. 그렇죠? 대학은 외국인 전형의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많이 뽑아야 대학의 재정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죠. 정원의 선발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뭐냐면 학생들을 뽑아놨을 때 이 학생이 과연 학업적인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느냐,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고 두 번째는 학과적 적합성이나 학과적 우수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국내에서 공부를 하고 수시나 정시에서 대학을 간 학생들, 흔히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이상의 대학을 간 학생들은 대부분 어찌됐든 학교에서 전교 1, 2, 3등을 하던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대학을 간 학생들이 외국인 전형으로 해당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을 보게 되어지면 일종의 약간의 질투심 같은 걸 느끼죠. 왜냐하면 외국인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학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학업도 불성실하고 이렇게 되면 불만이 많아지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뽑게 되어질 때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외국인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싶은데 문제는 외국인 전형으로 뽑은 학생들이 그만한 충분한 학업이나 자격적인 조건을 갖추고 못했었을 때 그게 학내에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점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시게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 점을 생각해라. 지원하고 싶은 대학, 지원하고 싶은 학과에 무조건 원서를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생활을 성실하게 이수하면서 한국 대학에서의 공부의 목적에 맞게끔 대학 생활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능력이 어느 대학에 적합한지,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학과적 적합성이나 전공 적합성이 어떤 학과에 원서를 썼을 때 가능한지를 보셔야 되죠. 자, 나는 예를 들어서 통계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실제 본인의 수학적인 능력과 재질이 떨어져. 그럼 만약에 설령 입학한다 하더라도 대학 공부 따라가기 어렵고 학점도 안 나올 거고 대학생활도 전혀 재미가 없을 거예요. 나는 그냥 경영학과에 원서를 써. 근데 내가 만약에 연세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실제 외국인 자격으로 지원한 학생들하고 국내 학생들하고 학력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부를 쉽게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전형으로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이걸 꼭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간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과연 대학에 붙었었을 때 그 대학의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또 대학을 다니면서 학점 관리가 잘 가능하냐, 이런 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무조건 높은 쪽으로 가는 것보다 충분히 본인의 공부를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대학의 수준, 또는 한국 대학의 공부를 따라가려고 하면 국내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내셨든 해외에서 바로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시든 간에 적응 기간이 최소한 1, 2년 정도의 적응 기간을 두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원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집 인원의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대학에서 볼 때 학생들에 대한 학업적 적합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리면 대학에서 많이 뽑는 거고, 근데 지원한 학생들이 봤었을 때 이 학생들 뽑아도 사실 대학에 잘 다니기 어려울 것 같아, 학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라고 하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덜 뽑게 되는 거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 연세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 학업적 우수성. 두 번째, 학과적 적합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면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자소서나 학업계획서를 통해 가지고 충분하게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전형이 발표가 되어졌기 때문에 먼저 서울대학교 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연세대학교나 고려대학 기타 대학들도 2020학년도 후기 모집 요강을 보시게 되어지면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지원 자격 및 전형 방법에 보게 되면 첫 번째는 2021년 8월 31일까지 학력과 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입학하는 시점이 9월 입학이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의 자격 조건을 갖춘 자여야 하는 거예요.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자, 외국인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이중국적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 전형은 학생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지역을 따지지 않아요. 국내에서 공부하든 해외에서 공부하든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적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거고, 반대로 비슷한 사례로 12년 특례인 경우, 전교육과정 해외 입사인 경우들은 국적을 따지지가 않아요. 외국인 전형이든 아니면 국내 국적자이든 관계가 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학생이 해외에서 12년 과정을 이수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참, 외국인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시면서 해외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12년 특례와 외국인 전형에 동일하게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전형 방법은 대부분의 이제 손익평가 100%이고, 일부 학과에서는 면접을 실시하던 학과들도 있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 면접이 어렵기 때문에, 자, 대학에 직접 오셔가지고 대면 면접을 하는 경우보다는 면접이 대부분 일정이 취소가 되어졌고, 꼭 필요한 경우들은 화상 면접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학업 능력, 모집 단위 관련 적성, 어학 능력, 학업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어학 능력 입증 서류는 첫 번째는 한국어 능력 토픽 3급 이상 또는 대한민국 소재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4급 이상을 수료한 경우가 1번.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쵸? 왜냐하면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전형이 영어 트랙이든 아니면 한국의 트랙이든 관계가 없이 제일 중요한 게 한국어 구사 능력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학생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한국 대학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토픽 시험이 취소가 되어져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한국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자 한다면 토픽 성적을 갖추는 게 좋아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학업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급 이상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 합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영어는 토플 같은 경우는 IBT 80점, IELTS는 6.0, 탭스는 551점에 뉴테스는 298점 이상의 자격 조건. 그 다음에 한국어 및 영어 관련 언어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지는 기타 증빙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자격 조건 중에서 하나를 갖추고 있는 자라면 충분히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국내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 같은 경우들도
토픽 시험을 반드시 보셔가지고 5급이나 6급 정도의 높은 성적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중학교나 고등학교 과정을 국내 고등학교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보여줄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실제 학생의 전부를 보여주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외국인 전형은 대부분 면접을 진행하지 않은 서로 100% 전형이기 때문에 실제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인되어진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갖추는 것은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초의 서류는 특히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에 글자 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자기소개서가 2022, 2023년도로 오면서 문항서를 주시면서 축소하도록 대학 입시 전형이 바뀌었거든요. 한국 대학의 입시가. 그리고 2024학년도로 가면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긴 한데 외국인 전형도 2024학년도가 됐었을 때 자소서를 폐지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외국인 전형은 만약에 자소서를 폐지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면접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면접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자소서를 좀 더 축소할지 아니면 자소서 외에 다른 대안 서류들을 만들어낼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2022년도와 2024년도는 자소서가 폐지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어떻게 했냐면 문항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긴 한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존정에는 3개의 문항에서 한 문항당 글자 수가 약 4,000바이트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문항 수가 3,000바이트로 글자 수가 줄어요. 3,000바이트로 글자 수가 줄기 때문에 변경이 되어진 글자 수에 맞게끔 자소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외국인 전형의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12년 특례 후기 그쵸 정규교육과정 해외 이수자의 전형을 소개하는 파트에 자기소개 작성 요령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시게 되어지면 자소서를 어떻게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신학교 교사 추천서, 진학 담당 교사의 추천서인데 추천서는 아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국내 대학의 추천서는 다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해외 대학 같은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서류를 폐지하게 되어지면 학생들이 제출하는 학력 서류만으로 학생들을 뽑는 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다 보니까 추천서를 그대로 둔 것 같고요. 언어 능력 증빙 서류 제출하고 고등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고등학교 전학력 성적 증명서를 제고 지원자의 국적 증명서, 부모의 국적 증빙, 지원자와 부모의 관련 증명, 출생이라든가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류는 대부분 출생신고서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표준학력 시험 결과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 학교 프로파일 같은 거를 제출함으로 따라서 결국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특성들을 대학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기타 언어 능력 증빙서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 우리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당연히 GPA 성적이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 교육과정 성적증명서 이게 중요한 성적증명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GPA 성적이라는 것은 그 나라 그 지역 그 고등학교에서는 인정이 되어지는 거지만 전 세계적인 학력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GPA 성적뿐만 아니라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표준학력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표준학력지표라고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픽 성적이나 또는 토플 성적이나 또는 뭐 SAT나 AP 같은 성적들, SAT2와 같은 이런 표준학력지표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국내 고등학교는 사실은 어떤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어느 정도 받는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대학에서 고등학교의 유형이나 또는 그 유형에 맞는 내신 성적에 대한 산출 계산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냥 학교의 내신 성적만으로도 어느 정도 대학에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화되어진 학력 지표를 갖추는 게 대학 입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외국인 전형에서 꼭 중요한 부분들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가고 싶은 대학, 가고 싶은 학과
이거 중심으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붙기도 어렵고 설령 붙는다 하더라도 대학 생활에 쉽게 적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는 첫 번째는 학업 우수성, 두 번에 지원 학과와 관련된 학업 적합성을 강조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서류, 특히 자기소개서나 학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소서와 학업계획서의 중요성이 가장 큰 전형이 어디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자 전형하고 외국인 전형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국은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학벌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대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들은 아직 이제 전형 일정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이후에 연세대나 고려대학교 외국인 전형도 전형 일정이나 특징적인 부분이 발표가 되어지면 추가적으로 영상을 드려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